안녕하세요. 편안한 수학 문화 이야기 장훈입니다. 오늘은 피보나치 수열과 해바라기 나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벌집으로부터 출발해서 피보나치 수열을 거쳐서 우리 해바라기의 이 나선, 여기에 대한 수학적 또는 과학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벌집으로부터 출발할 텐데, 아마 벌집에서 제일 여러분 궁금하신 것은 벌집의 모양이죠. 물론 많은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한번 얼른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집은 우선 육각형이죠. 이것은 아마 우리 파포스가 고대 그리스 시절에 이미 벌집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벌집의 모양이다라고 추측을 얘기했었어요. 물론 오늘날은 다 증명이 되어 있지만 이 문제는 공간의 효율성에 관한 문제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벌집은 꿀을 보관하는 장소니까.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 모양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모양이라는 관점에서는 효율성이 있다는 뜻은 뭘까요? 자, 여기에 둘레와 또 이 둘레와 이 둘레, 또 원둘레까지 이 둘레를 일정하게 했을 때 넓이는 어느 것이 제일 크냐라는 이런 질문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건축에서도 많이 씁니다. 둘레는 어차피 재료에 해당할 테고, 그 다음에 이 넓이는 그 공간의 넓이가 되는, 공간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정은 매우 아주 공간의 효율성을 바라다 보는 좋은 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2cm씩 3개니까 36. 이것도 4, 9, 36. 이것은 6cm가 6개, 6, 6이 36. 여기 원은 지름을 11.4cm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11.4 곱하기 3.14 이러면 35.80. 그러니까 이것들보다는 약간 둘레가 더 짧아요. 그런데 넓이는 어떻습니까? 이 넓이는 실제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어린 학생들도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똑같은 크기의 공을 넣는 그런 실험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이걸 넣다 보니까 이게 삼각형이라고 해서 이 배열도 여러분 삼각형이 되었죠. 이건 또 참 재미있는 모양이네요. 이건 물론 우리 정사각형 모양은 5, 25 금방 나오는 거고. 육각형은 어때요, 여러분? 육각형에는 어떤 패턴이 잡히는가요? 그래요. 4, 5, 6. 그 다음에 다시 6, 5, 4. 4, 5, 6 배열이 위아래 두 군데가 나옵니다. 자, 원의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원의 경우는 안쪽에 5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여기 몇 개인가.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 원 모양으로 배열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수를 발표를 하면 여기서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해서 21. 이거는 25. 이쪽은 4, 5, 6이 아래 위 두 개니까 30이 되었어요. 여기 15니까. 그 다음에 원은 안쪽이 5개, 두 번째가 11. 맨 바깥에 있는 이 구슬이 17. 그래서 33개가 되어요. 그렇다면 21, 25, 30, 33. 짧기는 하지만 그래도 짧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넓이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자, 결론을 한번 내봅시다. 공간의 효율성이라는 면에서 보면 이때 관점은 모양이죠. 모양으로 보면 원이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것이죠. 투여되는 재료에 비해서 공간을 가장 크게 확보할 수 있으니까 원 모양이 제일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또 이번에 구조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벌집은 아무래도 바람도 불고 비도 맞고 이래야 되니까 어쨌든 비 맞을 이유는 없나요? 벌집이 안에 수도 있다면 물론 그렇군요. 어쨌든 안정감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원 모양이 제일 안정감이 없죠. 요 사이가 뜨니까. 그 다음에 사각형, 육각형은 어느 것이 더 좋은지는 사각형이 좀 더 좋을 것 같죠? 직관적으로 그냥. 그리고 삼각형 모양이 제일 안정스럽긴 해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공간의 효율성과 벌집은 구조의 안정성도 고려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로 벌집은 육각형이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상자에 5, 8. 그렇죠. 우리 앞선에서 배운 마치 피보나치 수열 같은 수열에 5, 8. 40개가 들어있어요. 물론 이것은 피보나치 수열과 뭐 큰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상자에 이 원기둥을 하나를 더 넣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언뜻 보면 이걸 어떻게 더 넣는가? 도저히 더 넣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넣을 수 있을까요? 답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배열되었을 때는 하나 더 넣는 게 불가능한 것 같지만 요 사이사이를 활용하는 거예요. 5개 넣고 여기서 하나 빼고 4개를 넣어요. 이렇게 쭉 정리해 가면 요 뺀 것이 나중에 여기 다 들어가요. 이 한 줄이 더 남아서. 그래서 실제로 요 한 개를 이 안에 넣은 거예요. 그럼 이것은 공간의 효율성이라는 면에서 보면 물론 넓이가 같아요. 여기는 똑같이 같은데 배열을 달리해서 공간의 효율성을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의 효율성을 모양에서도 봤지만 배열로서도 우리는 관찰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구조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 보면 이런 거죠. 이쪽은 정사각형 격자가 바탕이 되는 것이고 이쪽은 이렇게 보니까 육각형이 바탕이 되는 그런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육각형 구조고 그때 개수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5, 8에 40에 하나 더 들어간 41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단순화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좀 단순화하면 정사각형 구조가 사실은 이렇게 약간 찌그러져서 평행사변형 구조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이런 배열도 보이죠.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했죠. 이런 배열도 보여요. 빨간선 배열. 물론 여기도 이런 배열이 보일 수도 있죠. 그렇죠? 지금 제가 표현을 안 해놨지만 아주 기본적인 뼈대가 정사각형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뼈대가 평행사변형이지만 또 새로운 이런 배열이 관찰되기도 한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좀 이해되셨으면 이제 드디어 해바라기 배열로 한번 가보도록 해요. 현재 우리가 공부한 것은 이런 배열로 고치면 공간의 효율성이 좋아진다. 그런 내용을 우리 이제 공부했는데 해바라기 배열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연관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배열을 원 위에다 놓으면 해바라기 배열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쵸? 이게 원을 제가 4개 그렸어요. 왜냐면 이게 4줄이니까. 그러면 한번 빨간 공을 이렇게 놨어요. 이거 약간 여유있게 좀 띄엄띄엄 놓은 거예요. 이걸 놓았죠. 그 다음에 녹색을 그 사이사이에 넣어 볼게요. 자, 녹색을 그 사이사이에 넣었어요. 그 다음에 노란색을 넣을 거예요. 노란색을 그 사이사이에 또 넣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젠타색이죠. 요 마젠타색을 사이사이에 또 넣었어요. 이렇게. 물론 여기는 자꾸 벌어지네요. 왜냐면 바깥으로 나가면서 더 원이 커지니까 좀 벌어지긴 했으나 우리는 지금은 구조를 관찰하는 거니까 이것 좀은 생략하고 어떻게 여러분 나선이 보입니까? 이 구조를 원 위에 올렸어요. 어차피 해바라기가 원 모양이니까. 자, 그러면 나선을 찾으셨는지요? 자, 이렇게 하면 시계바늘 반대 방향으로의 나선이 찾아졌어요. 좀 짧긴 하지만 좀 엉성한가요? 또 이번에 또 반대 방향, 시계바늘 방향의 나선도 이와 같이 찾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구조, 그렇죠? 요 똑바로 가던 요 빨간색의 배열을 원으로 옮기면 이와 같은 나선으로 변한다. 이런 얘기죠, 뭐 이게.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도 이렇게 내려가는 사선의 배열이 이렇게 곡선, 나선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배열을 이쪽으로 고쳐서 이것을 원 위에 놓음으로써 나선이 구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아, 일단 해바라기 씨의 양쪽 방향에 나선이 생기는 구조는 여기서 오는 것이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고, 그런데 이번에 여기 이제 이게 안에는 조금 좁은데 바깥으로 나가면서 너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해바라기 씨는 그렇지 않죠. 안쪽이 작고 바깥으로 나가면서 커지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어요. 이렇게. 안쪽은 좀 작게 조금씩 가면서 조금 크게 하면 좀 더 꽉 찬 느낌이 들죠. 이때도 여러분 나선은 잘 그려져요. 여러분. 그쵸? 또 반대 방향 나선이 이렇게 커지죠. 그래서 일단 결론은 뭐가 돼요? 결론은 해바라기에서 이 나선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 교차하는 나선, 이 교차하는 나선이 바로 이런 배열이 이쪽으로 고쳐져서 이 배열이 원위의 배열로 바뀌었을 때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혹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배열을 원위에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배열을 해봤는데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분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 배열을 원기둥에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원기둥에다 이 배열을 원기둥을 옆으로 바깥에다 이 배열을 감싸게 되면 어떤 배열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생각나는 과일이 있을까요? 이런 배열을 기반으로 하는 제 생각에는 파인애플 같아요. 물론 이건 약간 나오긴 했으나 위아래를 생각하지만 일단 구조를 보면 마치 이것을 원기둥에 감았을 때의 그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배열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요 배열이 기본이 되어서 원위의 배열 또 원기둥의 배열로서 해바라기 씨 그리고 파인애플 같은 그런 나선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로 중요한 거죠. 피보나치 수열과 해바라기 물론 C의 배열이겠죠. 왜 피보나치 수열이냐 이거예요. 그걸 잠깐 살펴볼 텐데 일단은 확인부터 해봅시다. 확인부터. 해바라기 C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나선을 표시했어요, 여러분. 여기가 1,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면서 2, 3 다 그리기가 힘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여기가 11의 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서 여기가 21가 되는 선이에요. 그 다음에 뚝 가서 여기가 31가 되는 선이에요. 그럼 31, 32, 33, 34 여기 있죠. 이쪽으로 도는 나선의 수가 34개예요. 다음에 반대 방향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반대 방향 나선. 여기서부터 셀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면 여기가 11, 여기가 21, 여기가 31. 이거 제가 직접 센 거예요. 41, 51 됐어요. 그러면 52, 53, 54, 55 여기 있죠. 피보나치 수열의 연속한 두 개의 항이 바로 이 해바라기의 C의 배열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쵸? 놀랍게도. 참 신기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을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기로 해요. 자, 이번에는 하나만 더 알아볼게요.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요 해바라기가 조금 전에 본 것보다는 조금 작은 듯 하지만 더 멋진 일이 벌어져요. 왜냐면 이건 안에서 잘 나오고 있어요, 해바라기가. 그쵸? 자, 한번 볼게요. 바깥에 있는, 자, 이 나선의 수는 여기가 하나, 이번에 이쪽으로 셌어요. 반대로. 1, 2, 3, 4 이렇게 세서 11, 21, 31, 둘, 셋, 넷 해서 34개의 나선이 이쪽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쪽은 55개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셌냐면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서 여기가 10개, 20개, 그 다음에 여기가 40개, 그 다음에 5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55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 문제가 발견되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보았던 이 빨간 나선은 안에서부터 정말로 잘 찾아지죠. 안에서부터. 그런데 55개 나선은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이 나선이 왠지 이게 안정스럽지 않아요. 그죠? 이게 뭔가 깨진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이? 딱 들어가질 않잖아요. 한쪽 방향은 괜찮은데, 이 많은 쪽에서 안쪽에 연결이 안 되고 바깥쪽으로만 생겨요. 그럼 안쪽은 뭐였냐, 그러면 안쪽을 한번 볼게요. 안쪽을 잘 세보면, 안쪽 파란 걸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요쪽으로 보면 안쪽이 잘 보여요. 아까는 잘 안 보이는 듯 했지만, 보면 이렇게 돼요. 1, 2, 3 이렇게 안쪽에서 나오는 이건 이 나선은 또 바깥으로 나갈 때 또 문제가 생겨요. 잘 연결이 안 돼요. 녹색하고 파란색은 서로 연결이 잘 안 되지만 바깥에서 분명하고 안쪽에서 분명해요. 안쪽에서 분명한 이 개수를 세면 11, 2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21개예요. 21개가 안쪽에서 이 방향으로 생겨 있고 그 다음에 34개가 바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맨 바깥쪽에 55개짜리가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바라기 안에는 21, 34, 55 이렇게 나선이 실제로는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나중에 해바라기의 C의 배열에 피보나치 수율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보셨지만은 해바라기에 이렇게 나선이 양방향으로 생기는 이유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해바라기 나선의 수가 피보나치 수열의 연속한 항이다까지 여러분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